안녕하세요, 새우푸더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충격받은 축구 경기를 골라야 한다면 어느 경기를 고르실 건가요? 대부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4강전 브라질과 독일 경기를 고르실 것입니다. 자국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로 뽑혔던 브라질. 하지만 4강 독일전에서 총 7골이나 실점하며 7대1로 패배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브라질이 왜 7골이나 실점하였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시 브라질 월드컵 주장은 티아고 실바였습니다. 그는 라인 컨트롤과 영리하게 뒷공간 수비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다니 알베스, 마르셀로, 다비드 루이스 같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들과 수비 라인을 구축하여 뒷공간을 우직하게 지켰습니다. 특히 다비드 루이스가 수비 시 튀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뒷공간을 티아고 실바가 다 커버해주면서 수비를 굳건히 지켜줬죠. 하지만 8강전에서 티아고 실바는 불필요한 골키퍼 진로 방해를 하여 경고를 받았고 4강전을 경고 누적 때문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비 라인 컨트롤과 뒷공간 커버를 도맡아 해주는 티아고 실바의 결장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4강 독일전에서 티아고 실바의 부재로 인해 브라질의 수비 라인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다비드 루이스는 실점하자마자 홀린 것처럼 계속해서 튀어나갔고 마르셀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뒷공간 커버를 발이 느린 단테와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던 마이콘이 했기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다비드 루이스는 토마스 밀러를 맨마킹하고 있었습니다. 코너킥을 올리자마자 밀러는 뒤로 도는 움직임을 가져갔고 루이스는 밀러를 따라가다가 같은 팀인 페르난지뉴와 동선이 겹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밀러를 놓치고 실점을 내줍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페르난지뉴가 무리하게 볼을 커팅하려고 자리를 지키지 않고 튀어나갔지만 볼 탈취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르셀로는 수비 라인 훨씬 뒤에서 혼자 있습니다. 마르셀로는 밀러를 견제하면서 라인을 지킬 수 있게 밀러 쪽으로 접근하며 수비했어야 하는데 수비 라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뛰었습니다. 수비 라인이 무너졌고 크로스는 여유롭게 밀러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밀러는 클로제에게 백킬 패스. 클로제는 득점에 성공하고 호나우두를 제치고 월드컵 통산 득점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마르셀로로 인해 수비 라인이 붕괴되어서 한 골을 실점했죠. 세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람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준비합니다. 중앙에는 클로제만 있었고 클로제를 막는 수비수는 2명이나 있었습니다. 단테는 이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프리하게 있던 밀러 쪽을 아예 붙어있진 못해도 견제할 수 있게 밀러와의 거리를 좁혔어야 합니다. 람이 땅볼로 크로스를 올려도 다비드 루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각이었고 독일 전방에 숫자도 얼마 없었고 브라질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이 느렸기 때문에 단테는 저 위치로 가기보다 밀러를 견제했어야 했죠. 하지만 단테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서 있기만 했고 결국 하프 스페이스 쪽 비어있는 밀러에게 패스를 허용했고 밀러를 넘어서 크로스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단테가 밀러 쪽으로 수비를 해줬다면 볼이 차단될 가능성이 컸겠죠. 이 장면도 결국 수비수의 판단 미스라고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훔멜스가 후방에서 공을 전진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분명 미드필더들에게 맡겨도 되는 상황인데 센터백 다비드 루이스가 튀어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볼을 뺏지 못했고 브라질은 센터백의 전진으로 수비 숫자가 부족했고 결국 실점했습니다. 다비드 루이스의 무리한 도전이 만들어낸 실점입니다. 티아고 실바와 같은 수비진의 리더가 없고 4대0으로 지고 있어서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다비드 루이스의 무모한 플레이였죠. 결국 수비 라인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다비드 루이스가 라인을 벗어나 또 전진하여 상대 수비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공간은 단테가 혼자 있고 중앙으로 패스가 넘어옵니다. 다비드 루이스는 무리한 전진으로 인해 상대보다 앞서서 수비 복귀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어있던 슈얼레에게 7번째 골을 실점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브라질의 수비 라인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국대의 공격은 사실상 네이마르 원맨팀이었습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프레드는 아쉬운 경기력으로 브라질의 월드컵 스트라이커 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후보 공격수였던 조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헐크는 2014년 월드컵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이마르가 없는 게 왜 7실점이냐 한 이유가 되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당시 브라질의 경기 스타일은 네이마르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은 역습에 대한 위기가 더 많이 찾아옵니다. 브라질처럼 수비수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역습에 더 취약하죠. 네이마르는 브라질의 역습 위기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뺏기지 않고 볼을 전개하거나 어떻게든 파울을 얻어내면서 브라질의 볼 소유권을 만들었죠. 그런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월드컵에서 아웃되었고 그 후 4강전에서 공격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 턴오버를 계속 기록하며 독일에게 계속해서 볼을 빼앗겼죠. 또 독일의 당시 미드필더들은 웨즐 밀러, 크로스, 슈바인슈타이거였습니다. 이들은 기계적인 패스를 넣어주며 역습의 속도를 살렸고 브라질을 무너뜨렸죠. 독보적인 에이스이자 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사라지자 브라질의 공격력은 무뎌졌고
선수들의 패스 선택은 점점 안 좋아졌죠. 결국 팀의 밸런스는 붕괴되었습니다. 브라질은 당시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정부는 안 좋은 경제 상황 속에서 브라질의 월드컵 개최를 강행했고, 브라질 국민들은 국민들의 경제 상황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월드컵이나 열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개최 반대 시위까지 열렸죠. 그 상황에서 브라질은 월드컵 개최를 확정지었고,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선수들에게 향했습니다. 당시 브라질 국민들 상황은 제발 월드컵에서 우승하자가 아닌 우승 못하기만 해봐라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경기가 나오면 선수들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특히 스트라이커 프레드 선수는 부진한 경기력 때문에 어딜 가나 욕을 먹었으며 야유를 받았다 하죠. 이런 부담감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은 점점 심적으로 무너져갔습니다. 16강 칠레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로 겨우 승리하고, 브라질 선수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도감과 앞으로의 부담감 때문에 대회 도중 선수들은 심리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담감 속에서 4강 독일전에서 이른 시간에 실점을 계속하자 선수들은 얼어붙은 몸으로 기초적인 실수를 계속해서 하였고, 그렇게 전반전에 멘탈을 잡지 못하고 5골을 내리 실점하였습니다. 주장과 에이스가 빠져버리니 더 무너진 것이죠. 다비드 루이스는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축구를 볼 때만큼은 브라질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며 현재 브라질 국민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이 독일에게 7실점을 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 경기보다 쇼킹한 경기가 앞으로 나올까요? 이상 새우푸더볼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